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자를 위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공저라고 합니다. 여자를 위한 자기계발서 많지 않잖아요. 늘 남성 위주의 책을 읽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나는 어쩌란 말이야. 그저 우리가 육아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우리 여자에게 좀 위로가 되는 책, 그리고 좀 아무래도 불공정한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에서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하였고요. 우리 공주님들과 함께 읽고 싶어서 제가 10권 이벤트 당첨해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댓글로 이 책이 왜 읽고 싶은지 적어주시면 일주일 후 밤 11시에 10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관련 통계 자료들을 볼 수 있대요.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부의 6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대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매 행위의 85%를 여자들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 가정에서도 무언가 구매할 때 여자의 파워가 더 셉니다. 40년 동안 41조 달러로 예상되는 상속 재산의 70%가 여성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이제 상속을 받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제 딸이 상속을 받는 그런 시대죠. 예전에는 아들이 다 가져가고 여자들은 별로 없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외동딸도 되게 많고 이런 어떤 추세적으로 상속도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학위 취득을 월등하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 키우고 살림하고 하느라 집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 여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 고위직이라든가 정치, 그다음에 수입 측면에서 아직도 여성이 통계적으로 낮은 어떤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점점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뭔가 경력 단절이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여성의 어떤 그런 자리가 점점 넓어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노력하고 조금 얻었다면 앞으로는 노력한 만큼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요, 사춘기도 있고 월경 전후 증후군도 있고요. 임신, 호르몬 변화, 혹은 선천적 기질, 불안한 경력 때문에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해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도록 만드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과다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대요.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아직도 양육도 하고 가사 일도 하고 우웃 어른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미국 사람이 쓴 것으로 봤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성들이 자신감을 갖기보다는 불안감을 갖기 더 좋은 환경, 안심을 하기보다는 걱정하기 더 좋은 환경, 이게 바로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원인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가정에서도 우리 여성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뼈 빠지고 힘들고 우울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래요. 당신 안의 믿음은 얼마나 강한가?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파악했는가? 네, 이 타고난 재능을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재능이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는 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잘하지? 그거를 찾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어보고 세상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나 요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라고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자신이 능력 있다고 믿는가? 이것도 해보지 않은 걸로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요리를 참 잘해요. 처음에 요리를 되게 못했어요. 오징어 볶음을 하는데 맛이 안 나서 된장을 넣고 이제 그 오징어를 버렸던 어떤 기억이 나고요. 미역국을 끓이는데 뻣뻣하게 마른 미역을 가위로 자르느라고 물집이 잡혔던 적이 있어요. 무려 1년 동안 뻣뻣한 미역을 잘랐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를 보더니 유라야 이거 불린 다음에 자르면 쉽게 잘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 능력치도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네요. 시간을 내서 그 혼잣말을 일지에 기록하라.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좋은 말을 하고 있느냐. 중요하겠죠.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요.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해주지도 않아요. 이런 좋은 책을 보면은 긍정적인 말을 정말 본물 터지듯이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주문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만이 믿음이 발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도 이런 긍정적인 책을 많이 보고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는 지금 수년간 10년 이상 차단하고 살고 있어요. 나폴레온 힐은 당신이 갖기를 바라는 돈에 대한 비전을 만든 다음에는 그 돈의 대가로 제공할 서비스와 재화를 생각해보라 라고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아, 내가 뭐 1억이 벌고 싶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 뭘 해서 벌 거냐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나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믿음과 노력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10배 이상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바로 노력을 해도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할까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그냥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썼대요. 이 책의 저자가 맨 위에다가 Why not? 이랬대요.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라고. 그래서 힐러리 더프의 Why not? 이라는 음악이 생각나네요. Why not? Why not? 네. 왜 하면 안 돼? 해보는 거죠. 잘 되든 못 되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지 아는 겁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도 해봐야지 알죠. 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공과 성취를 할 수 있는 나의 계획을 만드는 법. 우리가 평소에는 막 일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내래요. 당신이 바라는 바, 이를 성취하기 원하는 시한,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하고 싶은지, 원하는 바를 실현시켰을 때 당신이 경험하게 될 느낌까지 그 문장을 써서 큰 소리로 읽으래요. 마치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여러분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상상 속에서 그 돈과 경험을 정말로 볼 수 있을 때까지 매일 밤과 아침마다 계속 반복하래요. 불신을 없애래요. 혹시 될까? 안 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다 갖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린아이는 산타 할아버지가 올 거야.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하면 뭐가 될 거야. 뭐 봉숭아가 뭐 언제까지 첫눈 올 때까지 있으면 뭐 첫사랑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되게 많았죠. 별똥별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불신을 없애고 그 믿음을 가져야죠. 매일 볼 수 있고 당신이 깼을 때와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에 볼 수 있는 곳에 당신의 사명선언서를 놓아두어라. 휴대전화에도 쓸 수 있고요. 이 지금 모니터 앞에도 붙여놓을 수 있고 다이어리 앞에도 적어놓을 수 있고 사방 천지에 적을 수 있겠죠. 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가지 중에 1가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는 문제를 푼다. 자, 남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2번째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거래요. 자, 나는 그럼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요즘 신박한 정리 이런 프로그램 되게 유행하면서 정리수납 유행이에요. 정리 못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정리 잘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TV도 나가고. 옛날에는 와, 정리해서 저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장점이고 성공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경쟁자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브랜드인지 누구이고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라고 해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당신의 지식을 널리 퍼뜨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당신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요. 지속적으로 브랜드가 알려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퍼뜨려야겠죠. 정리 전문가라면 정리를 하는 것을 계속 소개를 하고요. 여러분 요리 전문가라면 계속 요리를 올려야겠죠.
자,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제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는 정도예요. 자, 종이에다가 이런 걸 한번 적어보래요.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묻는 주제는 무엇인가? 어쩌면 그게 잘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학위나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모임에 속해 있는가? 내가 그동안 배운 것, 나의 관심사를 드러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위나 자격증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이분은요, 책을 막 쓰고 이 책을 막 쓰면서 기도를 했대요. 나는 글을 쓰는 동안에 몇 번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열고 영감을 달라고 간청했다. 저에게 좋은 책을 쓸 수 있는 영감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기도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네. 어떤 신을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열고 기도를 해서 신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적시에 맞춰 결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내린 결정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에만 천천히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일로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바꿀까? 라고 할 때 신중하게. 근데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로 갈까? 절로 갈까를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여기 아닌가? 저쪽이 더 좋은 건가? 해서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대요. 여러분 부자가 되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지 이틀 만에 이거 별론가 팔고 저거 다시 살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빨리 지금 사야 되는데 결정을 하느라고 1년, 2년을 보내면 너무 늦겠죠. 그래서 빨리 결정하고 수정할 때만 신중하고 천천히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습관으로 해보면 좋겠죠. 요한 1서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무언가 두려움이 있다면 잘 안 될 거야, 이거 하면 욕할 거야, 실패할 거야, 힘들 거야 라고 하면 할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잠재의식을 통해서 부, 건강, 풍요로움, 번영 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상상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거나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상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상상 뭐예요? 지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100억을 꿈꾼다. 그럼 100억이 어떻게 들어와요? 네, 현실성이 없죠. 그러면은 꿈을 꾸다가 에이 안 될 거야, 에이 안 되네 이렇게 하면서 안 될 거야를 강화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상을 참 잘합니다. 만화 영화를 보고요, 동화책 같은 걸 보면은 상상력을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상상력을 이렇게 좀 깨기 위해서 독서도 되게 좋고 부에 대한 영화, 혹은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좋겠죠. 최근에 제가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와. 저렇게 화려하게 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고 그 마음으로 그런 걸 이제 끌어당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될 만한 것을 상상하고 그럼 그걸 이룰 수 있고요. 내가 상상한 것을 이루게 되면 우와 나는 상상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성공자의 마인드가 장착이 되면서 선순환,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자마자 저 사람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해, 찜찜해 라고 바로 싫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뭔가 냉기가 돌고요, 머리가 쭈뼛쭈뼛해지면서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바로 이것을 육감이라고 한대요. 이 책에서는 식스 센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섯 번째 감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감, 육감은요 번쩍하면서 알게 된대요. 당신의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창조적 상상력이기도 해요. 나폴레온 힐은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궁전으로 가는 문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식스센스가 당신을 무한 지성과 연결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 계획,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어떤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거 투자하면 돈 좀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저 사람 왠지 기분이 좋아. 친해지고 싶어. 라는 게 느껴지죠. 자, 그렇게 뭔가 좋은 예감이 드는 게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배우자가 반대를 하거나 가족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뉴스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믿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뭐 부정적인 이야기, 뉴스라든가 뭐 주변의 이야기 안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들 진실이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저의 육감을 이제 더더욱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이 끌려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후회하지 않아요. 좋은 경험으로 가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이에요. 이런 책을 읽으면 내가 잠재의식 속에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공주, 왕자로서 뭘 선택할 수 있는지 강한 힘이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댓글 써주시면 10분 제가 선정해서 일주일 후 밤 11시에 댓글로 10명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당신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법. 여자들을 위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